네, 별의 진화 한번 해볼게. 별의 진화. 중요도로 따지면 중요도 잠깐만 얘기해주면 이게 별 5개야 얘들아. 별 5개. 그리고 얘 있죠? 얘 별 하나야. 하나 주기 좀 그러니까 별 2개 주자. 이게 별 8개야. 5개 만점이 아니야.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제일 어렵고요. 여기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한 계산이 뒤에 계속 나와. 뒤에 16단원, 17단원 계속 요 우리 계산했던 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있죠? 계산 계속 나오니까 이걸 가져가셔야 돼.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요거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1 때 했던 거, 통합과학 때 했던 게 한 번 더 등장하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 별의 진화 이렇게 돼서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설명한 거야. 그지?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외워주시면 돼. 간단하죠? 근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 이게 결론인데 결론 그림부터 잠깐 볼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가스가 가스가 중력 수축해서 주계열성이 탄생해요. 별이 탄생하자마자 주계열성이 돼. 그리고 죽을 때쯤 되면 거성됐다가 백색 외성으로 죽어. 이게 태양의 최후. 태양은 이렇게 죽어. 근데 태양보다 큰 별은 초거성 됐다가 초신성 폭발하면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죽어. 이거 고1 때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오케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지구과학 1에서는 뭐가 추가가 되냐면 암기해야 될 수치들이 더 추가가 돼. 암기해야 될 수치가 있어. 그래서 내용 쭉 따라가면서 내가 밑줄 그으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밑줄 그으라는 것만 밑줄 그어주시고 그 숫자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별의 탄생 256쪽에 별의 탄생 찾았니? 별의 탄생 동그라미 1번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탄생. 괜찮죠?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탄생. 근데 성운이라고 되어 있어. 성운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필기를 한번 해볼게. 성운. 성운이 뭐냐면 밑에다 씁니다. 성간 물질이 구름처럼 모인 것. 우주에 있는 먼지 덩어리, 가스들, 수소 덩어리 이런 거. 얘네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구름처럼. 우주에 있는 구름이라고 보면 돼. 우주에 있는 구름. 근데 걔가 중력 수축하면서 태어나요.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중학교 때 우리 성운의 종류 여러 개 배웠어. 성운의 종류. 기억나? 성운의 종류.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구름의 종류가 우리 지구에서도 구름 종류가 다양하잖아. 우주에서도 우주에 있는 구름, 성운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이 모든 성운이 다 별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성운이 별이 되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여기다 쓸게. 교재 없어요. 밀도가 커야 돼. 얘들아, 밀도가 커야 돼. 빼곡한 애가 중력 수축하기가 좋을 거 아니야. 그러려면 온도가 좀 낮아야 돼요. 온도가 좀 낮아서 밀도가 큰 성운이 있을 거야. 이런 성운이 중력 수축하기 좋아. 이런 애들이 별이 되기 편한 거야. 괜찮아? 근데 생각해. 빼곡한 가스가 있어. 빼곡한 구름 덩어리가 있어. 그러면 그 뒤편에 있는 별이 방출하는 빛을 차단해서 어둡게 보여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암흑성운이라고 그래. 들어봤니? 암흑성운. 이런 성운을 뭐라고 하냐면 암흑성운입니다. 암흑성운. 밀도가 너무 크니까 별빛을 차단해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들. 얘네들이 중력 수축하기가 좋아. 이런 암흑성운들이 중력 수축해서 별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럼 별이 될 때 가스에서 이제 별이 돼. 그럼 별 되자마자 주계열성 되거든요. 온도가 충분히 올라야 별이 돼요. 요 과정, 요 화살표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중력 수축이 있습니다. 중력적으로 수축해서 별이 되는 거야. 됐죠? 중력적으로 수축해서 별이 된다. 그럼 별이 되자마자 주계열 단계가 되는데 주계열성 여기다 써볼게. 별이 되자마자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 근데 거기에 주계열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주계열성 땡땡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 주계열성이에요.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핵융합 에너지야. 아, 주계열성의 제일 중요한 특징 여기다 쓸게. 수소핵융합이 있어야 돼. 수소핵융합이 있어야 돼. 수소핵융합이 있어야 돼. 근데 수소핵융합은 뭐냐면 뒷페이지에 다시 나와. 이건 참고. 수소핵융합이 뭐냐면 4개의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면서 에너지를 생산해. 이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야. 수소를 결합시켜서 헬륨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수소는 플러스야. 수소 원자번호 1번이죠. 화학 좋아하니? 지호 화학 좋아하지? 지호가 화학 매니아니까 그지?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잖아. 그래서 양성자 하나잖아요. 그럼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야. 플러스라고. 근데 플러스랑 플러스를 결합해? 쉽지 않아. 반발하잖아. 그죠? 플러스랑 플러스를 결합하려면 온도가 진짜 높아야 돼. 그래서 그냥 부딪혀야 돼. 팍 이렇게. 온도 높아서 팍 이렇게.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이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 온도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쓸게요. 메모하세요. 10의 7제곱 켈빈. 쓰셔야 돼. 외워야 돼. 수소핵 융합 옆에다 쓰시면 돼. 1000만 켈빈이 돼야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 이 값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수소핵 융합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스가 중력 수축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로 온도를 끌어올려. 그래서 이 중심 있죠, 이 중심 가운데. 이 가운데가 10의 7제곱 켈빈에 도달하면 가운데에서 수소핵 융합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주계열성인 거야. 됐죠? 좋아. 그런데 얘 중력 수축 막 했었잖아. 중력이 작용하잖아. 중력 어딨어? 중력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중력이 작용해요. 노란색 중력. 그런데 중력 작용하다가 가운데에서 10의 7제곱 켈빈 되면 여기 가운데서 에너지 생산해. 그럼 팽창하려는 힘도 있겠죠. 팽창력. 팽창력 표시해볼게. 팽창력. 이 팽창하는 힘을 시험 문제에서는 기체 압력 이렇게 표시합니다. 에너지가 막 생산돼서 팽창하려고 해. 이게 밸런스를 이룹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2번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정역학 평형. 정자가 정적이다. 가만히 있다 이 뜻이야. 가만히 있다 이 뜻입니다.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룹니다. 힘의 밸런스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교재에 써있죠? 크기가 안정적이야. 되게 안정적인 상태야. 그래서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이 상태로 살아갑니다. 질문이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 90% 벌써 배웠어. 별 일생의 90%를 벌써 배웠다고. 됐죠? 그런데 맨 밑에 그림 보세요. 그 페이지 맨 밑에 그림.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가 2개가 있는데 한번 그려볼게.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들은 안 그리셔도 돼. 참고. 주계열성 내부 구조. 그 왼쪽 그림 보시면 태양 정도 사이즈예요. 태양 정도 사이즈. 이렇게 태양 정도. 태양의 내부 구조야. 사이즈가 작은 별. 가운데 핵이 있고요. 핵. 여기서 에너지를 막 생산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 표면에서 태양 표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 다큐멘터리 봤니? 다큐멘터리 좋아해요? 태양 사진들 많이 나오잖아. 태양 이미지. 태양 이미지 보면 태양 표면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 왜냐면 표면에서 대류가 활발해서 그래. 대류. 표면에선 부글부글 끓어요. 태양은. 핵에서 에너지 생산하고 이 생산된 에너지를 표면까지 빛의 형태로 전달하고 표면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어. 이게 태양의 특징이야. 외우셔야 돼. 핵심이 뭐냐면 이거. 대류가 표면에서 일어난다. 태양은 대류가 표면에서 일어나. 대류가 표면에서 일어나. 태양의 이미지를 생각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표면에서. 그런데 태양보다 큰 별 생각해 볼게. 태양보다 큰 별. 태양보다 큰 별. 지금 사이즈를 똑같이 그렸지만 실제로 얘가 훨씬 커요. 사이즈가. 그러면 핵도 커. 핵의 사이즈가 커.
그럼 핵의 사이즈가 크면 핵 내부에서도 온도 차이가 생겨. 여긴 진짜 뜨겁고 여긴 좀 덜 뜨겁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생기면 대류가 활발해집니다. 주전자를 물을 끓이면 밑엔 뜨겁고 위엔 차가우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야. 대류는 온도 차이가 심할 때 대류가 잘 일어나. 핵의 사이즈가 크니까 여기에서 대류가 일어나. 핵에서 대류가 일어나. 대류핵이 생겨. 차이가 있죠. 태양은 표면에서 대류가 있는데 얘는 핵에서 대류가 생겨. 그러면서 핵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생성된 에너지가 표면까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돼. 이렇게. 내부 구조가 달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그림을 주고 고를 수만 있으면 돼. 그림 2개 주고 누가 질량 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가운데에서 대류 있어. 얘가 큰 별. 표면에서 대류 있어. 이건 작은 별. 쉽죠? 오케이. 다시 한번 암기 방법이 뭐냐면 태양 정도는 태양 이미지 많이 봤으니까 표면에서 끓는 게 태양이야. 큰 별은 핵도 크니까 핵 안에서 온도 차이가 생겨서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 오케이. 좋아. 그 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주계열 이후 단계가 나옵니다. 주계열 이후 단계가 나와요. 얜 지울게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주계열 이후 단계. 얘는 좀 중요합니다. 그림을 잠깐 볼게요. 주계열 이후. 주계열성을 그림을 그려볼게. 주계열성은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꿔요. 수소 핵융합하는 거죠. 여기서 에너지를 생산해. 근데 바깥쪽 수소들은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일을 하는 부분을 내가 색칠해보면 일하는 부분 여기만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뜻이야. 여기만. 조별과제지. 조별과제 해봤어? 수행평가 해야지 그지? 수행평가. 오 뭐야 티셔츠 켈빈? 절대온도? 기가 막힌 티셔츠를 입고 왔구만. 켈빈. 조별과제 해봤어? 해봤지? 조장 해봤니? 조장 해봤지. 혼자 했지. 이게 조별과제야. 얘가 조장이야. 혼자 일해. 나머지는 구경하지? 알고 있지 그지? 이렇게 조별과제 하잖아. 근데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주계열성이 아닌 순간이 와. 어떨 때 주계열성이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더 이상 일을 못할 때. 그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순간이 와요. 조교쌤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가운데에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일을 했는데 가운데에 이제 헬륨밖에 안 남아. 이 순간이 와. 이 순간이 와. 요게 조장이 죽은 거야. 조장이 탈주한 거. 그 대학교에서는 조별과제 되게 많이 해. 대학교에서 이렇게 조별과제. 그럼 4명이 한 조 이렇게 짜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 조장하죠? 조장. 근데 당연히 여기는 이제 연락이 안 돼요. 두절이 돼요. 이제 혼자 막 하다가 이제 수강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요. 수강 취소가 가능해 대학교에서는. 이거지 그치? 조장 탈주한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부조장이 하겠죠. 부조장이. 여기선 부조장이 누구냐면요. 얘예요. 얘. 그나마 조장에 가까웠던 애. 그나마 온도 높았던 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래 가운데가 10의 7제곱켈빈이었잖아. 열정 있었잖아. 얘가 열심히 일을 해. 그치? 근데 얘 죽었어. 나머지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어. 얘는 죽어가지고 더 이상 에너지 생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축만 해요. 수축만. 수축. 중력으로 수축만 해. 가운데가. 이렇게. 수축만 해. 부조장이 일해야죠. 부조장. 얘가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서 부조장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이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수소 껍질. 핵이 아니라 수소 껍질이 일을 해요. 불태워. 수소 껍질 연소라고 표현합니다. 수소 껍질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가운데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는 안정적이야. 중력이랑 팽창활력님이 밸런스를 이뤄. 안정적이야. 근데 얘 부조장 일하잖아. 부조장 겉에 있어.
얘 봐봐. 얘는 능력이 좋으니까 안정적으로 굴러가. 부조장이잖아. 굴러가겠어? 당연히 얘네들도 연락 두절이고, 그지? 굴러가지 않아. 그래서 되게 불안정해서 바깥쪽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오히려 팽창력이 커집니다. 팽창이 더 잘 돼. 팽창. 이렇게. 별이 팽창해. 팽창. 내부는 수축하고 외부는 팽창해. 근데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을 한 셈이니까 온도가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소모돼서요. 연력학 1법칙. 여러분들 운동하면 어떻게 돼? 운동 막 해. 겁나 운동해. 힘들잖아, 그지? 일을 했으니까. 그럼 나의 에너지가 떨어지죠. 똑같아. 이 별 입장에서 자기 몸뚱아리 키운 거죠. 운동한 거야. 운동해서 몸뚱아리 키우면 온도가 떨어져. 표면 온도가. 그래서 적색으로 보여요. 적색으로 보이는데 반지름은 커져. 이걸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좋아. 지금 한 5분 동안 얘기한 거 1초 요약. 1초 요약. 선생님 여기 잡아주세요. 1초 요약. 주계열성에서 왜 거성이 돼요? 이 화살표에다 필기합니다. 수소 껍질 연소해서. 수소 껍질 연소하기 때문에 거성이 돼요. 수소 껍질 연소하기 때문에. 괜찮아? 부조장이 이래서. 조장은 죽고 부조장은 이래서. 됐죠? 좋아.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다 이제 마저 그리겠습니다. 이쪽에다 마저 그릴게요. 이 이후 상황을 잠깐 그려볼게. 이 이후 상황. 이 탈주한 조장은 어떻게 되냐? 얘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 그치? 수축 막 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 그럼 이후에 헬륨을 융합시킬 수 있어. 헬륨. 수소를 결합시켜서 헬륨이 되는데 헬륨을 결합시키면 탄소가 됩니다. 가운데 탄소가 생겨요. 탄소. 근데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 오합지졸 흩어져.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남는 핵을 뭐라고 하냐면 백색 외성. 가운데 남는 핵 백색 외성이라고 하고, 이 흩뿌려진 외곽 물질들, 이게 별 주변에 행성처럼 분포한다고 해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행성상 성운. 이렇게 죽어. 이게 태양의 최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에다 필기할게요. 이 그림에다 보면 거성이 있어요. 여기 잡히나요, 쌤? 거성이 있다가 행성상 성운 가는데 요 가운데 핵 있죠. 요게 백색 외성이 되는 겁니다. 백색 외성. 그리고 이 외곽 물질들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요. 이 백색 외성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주로 탄소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가운데 핵만 탄소. 이게 태양의 최후야. 지금 태양한 거야. 이 위에처럼 변화하려면 질량 사이즈가 어느 정도야 되냐면 외우셔야 돼. 여기다 쓸게.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으면 이렇게 죽어요.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보다 8배, 태양 질량이 8배보다 작으면 이렇게 죽어요. 이 표기가 태양이야. 참고로 요 표기가 태양이란 뜻입니다. 됐죠? 괜찮아? 근데 이 밑에 과정은 뭐냐면 질량이 큰 별 이렇게 돼 있는데, 질량 큰 별이 뭐냐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큰 케이스야.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큰 케이스. 그럼 아까 태양에서는 여기 가운데 탄소핵까지만 생겼거든? 근데 질량이 크잖아? 그러면 가운데가 중력 수축을 계속해. 엄청 능력이 좋은 조장인 거야. 계속 중력 수축해. 탄소까지만 만드는 게 태양의 한계인데 탄소 이후도 만들 수 있어. 탄소 이후도. 그래서 탄소를 결합시키면 산소 되고, 산소 결합시켜서 뭐 네온 되고 규소 되고 계속 만듭니다. 계속 가운데는 수축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요. 바깥쪽은 계속 껍질 연소해서 크기가 계속 커져. 이걸 초거성 상태라고 하고, 가운데 뭐까지 생기냐면 여기다 필기할게. 가운데에 철핵까지 생겨요. 철핵. 질량이 크면 철까지 생겨요. 가운데 철.
철 다음은 안 생기냐? 절대 안 생깁니다.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핵융합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별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건 철까지 생기고요. 그 바깥쪽에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너무 불안정하니까 터져버립니다. 죽을 때 초신성 폭발. 이때 별이 방출한 에너지가 너무 커서 옛날 사람들이 별이 태어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초신성이다. 신성이다. 새로운 별이다. 했는데 사실 별이 죽는 거였어. 이때 밑에다 씁니다. 이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이 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던 핵은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중성자별과 블랙홀을 나누는 질량 기준은 25배입니다. 그러니까 8배보다 크면 일단은 초신성 폭발을 하는데 25배보다 작다? 그러면 중성자별로 죽어. 근데 태양 질량의 25배보다 크다? 그러면 블랙홀로 죽습니다. 여기까지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해주세요. 외워야 될 숫자들이 조금 많죠? 외워야 될 숫자들이 좀 있다. 외워야 될 숫자들이 좀 있어요. 중요했던 숫자가 8배. 이거 8배. 8배 기준으로 초신성 폭발을 하냐 안 하냐가 갈리고요. 그 다음에 25배 기준으로 중성자별 블랙홀이 갈리고요. 그리고 10의 7제곱 켈빈, 1000만 켈빈. 이게 수소 핵융합을 하는 온도. 됐어? 좋아. 여기까지가 별의 진화를 표현한 겁니다. 요 그림을 하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의 하단입니다. 258쪽에 서머리. (258쪽의) 서머리. 이쪽에다가 필기를 할게요. 이쪽에다가. 선생님 여기 잡아주세요. 방금 배운 별의 일생을 HR도에 표현할 겁니다. HR도. HR도가 뭐였냐면 X축의 표면 온도, Y축의 광도였어. 이렇게. X축의 표면 온도, Y축의 광도. 그리고 여기에 주계열 라인이 있습니다. 주계열성. 이렇게. 근데 교재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가 있죠. 찾았니? 첫 번째 케이스. 258쪽에 별의 최후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태양 질량의 0.08배. 태양의 8%밖에 안 돼. 질량이 엄청 작아. 그러면 사이즈가 작으니까 광도도 작아요. 성운의 가스 덩어리가 되게 어두워. 여기서부터 출발해. 좀 밑에다 그릴게. 여기서부터.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1번 케이스가 뭐냐면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야. 그럼 중력 수축해요. 가스가 중력 수축해. 그래서 구형을 이뤘어. 구형을 이뤘는데 주계열에 도달을 못해. 주계열성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수소 핵융합 해야죠. 1000만 켈빈이 돼야 돼. 내부 온도가. 근데 아무리 중력 수축해도 사이즈가 작으니까 1000만 켈빈이 안 돼서 수소 핵융합이 안 일어나. 그러면 그냥 수축하다가 구체를 이뤘어. 구형은 이뤘어. 근데 별이 안 돼. 에너지 생산이 안 돼. 그대로 죽은 거야. 이걸 갈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수축해서 그냥 구형으로 남은 거야. 주계열에 도달 못하고. 끝이야.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기억 니은 디귿을 만들 수조차 없어. 너무 짧잖아. 그지? 됐죠?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0.08배보다는 큰데
0.26배보다는 작아요. 태양보다 작은 거죠. 훨씬 작은 거죠. 얘는 주계열에 도달하긴 해. 내부 온도가 몇 켈빈 됐단 얘기야? 1000만 켈빈까지는 됐어요. 주계열로 살아가. 근데 주계열로 막 살다가 더 이상 주계열이 아닌 순간이 오겠지. 조장 죽은 순간. 주계열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거성이 된다고 배웠잖아. 근데 얘는 거성이 안 돼. 거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수소 껍질 연소. 부조장이 이래야 되잖아. 부조장조차 없어. 너무 작으니까. 그냥 풍비박산. 그냥 가운데 있는 핵만 남아서 백색외성으로 죽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물어볼 게 없잖아. 당연히 수능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내신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나올 확률이 높진 않아.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너무 질량이 작아서 그냥 별의 진화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야. 됐죠? 세 번째 케이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태양의 케이스입니다. 써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 태양인데 정확히는 태양 질량의 0.26배에서 8배 사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숫자는 이 8을 외우시는 게 중요해. 사실 0.26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 밑에가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 8배보다 작은 거야. 어쨌든 태양 케이스야 이게. 태양 케이스야. 그럼 한번 해볼게. 성운이 중력 수축해서 주계열이 됩니다. 태양이 됐죠. 태양 탄생. 태양 탄생. 이때 이 화살표 갈 때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무슨 에너지야? 중력 수축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여기 화살표에다 쓸게. 중력 수축 에너지. 메인 에너지가 중력 수축 에너지야. 중력 수축을 통해서 온도를 끌어올려요. 그럼 여기 딱 도착했을 때 내부 온도가 몇 켈빈이야? 1000만 켈빈, 10의 7제곱 켈빈에 도달하는 거야. 주계열성, 정역학평형. 이때 물리량을 외우라고 했죠? 물리량 G2이면서 표면 온도 6000 켈빈이면서 절대 등급은 플러스 5등급입니다. 태양의 수명은 몇 억 년이에요? 100억 년. 100억 년 살아가요. 이 순간으로부터 100억 년 산다고 주계열성으로. 지금은 50억 년 살았어. 절반 살았어. 50억 년 뒤에 태양은 주계열성이 아니게 됩니다. 조장이 탈주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거성이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왜 떠나? 떠나는 조건이 뭐였어? 수소를 다 써서. 중심에 수소를 다 써서. 그죠? 중심에 헬륨밖에 안 남아서 떠나. 근데 왜 커져요? 왜 커지는 방향으로 떠나? 수소 껍질 연소에서. 수소 껍질 연소에서. 핵의 바깥쪽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별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거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죠. 내부는 계속 수축하고 바깥쪽은 계속 팽창해. 그럼 내부는 어떻게 돼? 가운데에 탄소핵을 만들면서 백색 외성으로 죽어요. 백색 외성으로. 바깥쪽 물질들은 흩뿌려져서 행성상 성운으로 남습니다. 이게 태양의 최후. 마지막 4번 케이스. 4번, 5번 합칠 거야. 4번과 5번. 4번과 5번은 8배보다 큰 케이스야. 8배보다 큰 케이스. 사이즈가 크니까 가스도 엄청 밝아. 가스의 사이즈가 크니까 되게 밝은 상태야. 이 상태에서 수축해. 그러면 거대한 주계열성이 될 겁니다. 거대한 주계열성이 돼요. 이때 속도가 달라 얘들아. 진행되는 속도가 다른데 태양이랑 이 태양보다 큰 별은 중력 수축하는 속도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수축합니다. 지금 이 화살표의 길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수축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게 수축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모든 진화 과정이 빨라요. 그래서 빠르게 수축해서 주계열이 도달합니다. 이때 수명이 어때요? 태양보다 훨씬 짧아요. 태양보다 훨씬 짧아요. 크면 클수록 짧아. 빠르게 진행돼. 전부 다 모든 과정이. 짧게 살다가 죽으러 가는데 거성이 되죠. 왜 커진다고? 수소 껍질 연소에서. 근데 얘는 수소 껍질 연소만 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계속 중심은 계속 수축해서 철핵까지 생기죠. 그래서 초거성이 됩니다. 철핵까지 생겨. 바깥쪽은 계속 껍질 연소해서 엄청 커져. 그러다가 초신성 폭발하겠죠. 빵.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기면서 내부에 있는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돼서 죽는데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H열도에 표현하지 않는다.
너무나 물리량이 극단적이니까. 그죠? 굳이 표현하자면 아주 고밀도니까 이 왼쪽에 있어야 되지만 뭐 큰 의미가 없죠. 그럼 중성자별과 블랙홀을 나누는 기준은 뭐였어? 25배. 8배보다는 크지만 25배보다는 작다. 그러면 중성자별로 죽고요. 25배보다 크다. 태양 질량의 25배 이상이다. 그러면 블랙홀로 죽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아까 했던 교재에 있는 그림, 이거를 H열도로 표현한 요거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필기하셨나요? 다 했어. 좋아. 필기를 해주시고 얘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별 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해 준 거 기억나? 방학 때? 방학 때 들었나? 방학 때 안 들었어? 조별 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준서야? 아, 그지. 조장을 피하는 거, 그지. 조장을 피하는 방법. 메모하세요. 별의 진화보다 중요한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첫 모임 때, 그지? 첫 모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그냥 조용히 있으라 그랬잖아, 그지? 조용히 있어야지. 자기소개 하기 전까지 조용히 있어. 그럼 누군가가 자기소개 할 거 아니야, 뻥커맨처럼. 리더십 있는 친구가 저희 자기소개라도 할까요? 이거, 그지? 자기소개 쭉 한 다음에 아까 뻥커맨님 리더십 좋아 보이는데 조장 한번 하시는 거 어때요?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되지, 그지? 이렇게 착한 친구를 조장으로 몰아갈 것. 좋아. 조장으로 추천. 추천할 것. 좋아. 제일 중요한 거 지나갔습니다.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지나갔어요. 다 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259쪽에 자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잘한 내용. 자잘한 내용. 오펜하이머 봤니? 다? 봤어요? 오펜하이머? 좋아. 오펜하이머로 봤구먼. 그 259쪽에 보시면 별의 에너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뭐 단독 출제는 잘 안 되고요. 별이 살아가는데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는가, 뭐 모든 현상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분한 건데, 첫 번째가 원시별의 에너지원 이렇게 돼 있어. 원시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원시별이 뭐냐면 가스가 중력 수축하다가 주계열되기 전 단계. 가스가 중력 수축하면 일단은 구체는 만들어져. 구형은 만들어졌어. 근데 아직 별은 아니야. 주계열성은 아니야, 아직. 왜냐면 아직 에너지량이 부족하니까, 온도가 부족하니까 수소행융합이 안 일어나. 요 단계를 원시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중력 수축 에너지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중력 수축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막 올라가다가 10의 7제곱켈빈이 되면 수소행융합을 시작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넘어가자고. 이거. 얘가 중요해.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수소행융합 에너지인데, 수소행융합 에너지 보시면 원자핵 4개,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언제 생기냐면 밑에 밑줄 그으세요.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벌어집니다. 이 숫자를 외워주셔야 되고요. 수소행융합 화학식을 써보겠습니다. 지호가 화학을 좋아하니까 화학식 한번 써볼게요. 4개의 수소를 합쳐서 1개의 헬륨을 만들고요. 에너지를 생산해요. 이게 화학식이야. 수소행융합 반응 화학식이야. 4개의 수소를 합쳐서 헬륨 하나 만들고 에너지 생산해. 이때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봤죠?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얘 에너지량을 계산합니다. 계산하는데 수소 4개의 질량을 더하고요. 헬륨 하나의 질량을 비교합니다.
좌변과 우변의 질량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좌변의 질량이 더 커요. 좌변의 질량이 더 커요. 우변의 질량이 작아. 아니 4개 합쳤는데 질량이 사라져. 1,000원짜리 4개 더했어. 1,000원짜리 4개 받았어. 얼마여야 돼? 4,000원이어야 되잖아. 1,000원짜리 4개면. 근데 3,900원이 된 거야. 1,000원짜리 4개 합쳤는데 3,900원이 됐어. 100원 어디 갔어? 이 상황이죠. 그죠? 수소 4개 더했는데 질량이 줄어들었어. 그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별이 살아가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에너지량을 실제로 계산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에너지량은 사라진 질량에 합쳐질 때 사라진 질량 여기다가 빛을 광속을 2번 곱한 값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방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고요.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생성되는 에너지량은 사라진 질량, 이 델타 M이 사라진 질량, 질량 결손. 사라진 질량의 광속을 2번 곱한 값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별이 살아가는 데 쓰인다. 이게 핵융합이야. 핵융합.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된다. 오펜하이머에서는 핵분열이었죠. 핵분열. 핵폭탄의 원리는 그지? 핵폭탄의 원리는 우라늄에다가 충돌시켜서 핵을 분열시킬 때 질량이 사라지고요. 그 질량 사라진 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mc 스퀘어만큼. 그죠? 질량이 사라진 만큼의 에너지가 돼서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분열할 때 빠바바바 하면서 폭탄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 오펜하이머 나가고 두 번째 나온 게 수소폭탄. 그건 뭐예요? 요거. 핵융합을 연속으로 시키면 이 에너지가 계속 방출되면서 폭탄으로 쓸 수 있겠구나. 이 에너지량이 더 크죠. 별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 그지? 핵 분열, 핵융합 둘 다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핵을 융합시키는데 핵을 융합시키는 방식이 2개야. 그림을 잠깐 볼게. 그림을 볼게요. 왼쪽이 PP 반응, 오른쪽이 CNO 반응이야. 둘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이 반응이야. 그래서 수소 4개를 합칠 건데 수소 4개를 합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2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올리고 싶어. 수능 성적을 대학교 가기 위해서 수능 성적을 올리고 싶어. 자습도 있고 학원 수업을 듣는 것도 있어요. 이게 자습이고요. 자습. 이게 학원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결합시키는데 수소끼리만 열심히 일해. 이게 왼쪽이야. 그림을 잠깐 볼게. PP 반응, 다른 말로 양성자 반응. P가 양성자란 소리예요. 양성자는 수소 원자 핵이거든.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소가 있어. 수소랑 수소가 결합해. 그럼 원자 번호 1번 결합한다고 바로 헬륨 돼? 그렇게 안 돼. 중수소. 화학 시간에 배웠죠. 중수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중수소. 여기에 수소가 또 결합해? 그러면 헬륨. 이쪽에도 수소 결합해서 중수소, 여기에 수소 결합해서 헬륨. 헬륨 결합해서 완전한 헬륨 나오면서 수소 2개가 나와요. 이게 PP 반응 또는 양성자 반응이야. 화학식을 써볼게. 몇 개가 반응했냐면 6개의 수소가 들어갔습니다. 6개, 여기다 쓸게. 6개의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을 하나 만들고요. 헬륨 하나 만들고 2개의 수소가 나왔습니다. 6개 필요해. 효율이 좋아 안 좋아? 효율 좋아 안 좋아? 효율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냐면 원래 4개만 있으면 되잖아. 헬륨 하나 만드는데 4개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선 6개나 필요하잖아. 자습이니까 효율이 안 좋은 거야. 괜찮아? 자습이니까. 밑에다 쓰세요. 작은 별에서 우세. 작은 별에서 우세해. 작은 별에서 우세해. 수소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자습이야. 수소끼리만 열심히 결합시키는 거야. 이거는 별의 사이즈가 작으면 이게 우세해. 학원 수업보다. 오른쪽 학원 수업 볼게. 수소가 결합할 건데 여기 수소가 있어요. 여기 수소가 결합하는 걸 다른 애들이 도와주는 거야. 누가 도와주냐면 탄소, 질소, 산소가 도와줘. 학원 선생님들이야. 학원 선생님들. 수소 결합하고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수소 4개가 학원에 입학해서 헬륨이 돼서 나옵니다. 탄소, 질소, 산소가 계속해서 도와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탄소, 질소, 산소를 뭐라고 하냐면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 촉매.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끼리 결합해서 헬륨이 돼서 나옵니다. 화학 반응식에는 영향이 없어요. 화학 반응식은 이거야. R자식은 이건데 얘네들은 양의 변화가 없어. 촉매 역할만 한다. 얘는 옆에다 쓰세요. 큰 별에서 우세. 큰 별에서 우세. 사이즈가 커야 우세.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 좋아. 쉽죠? 그래프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래프. 교재 없으니까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프. 그래프. X축에 별의 중심 온도. X축의 별의 중심 온도. Y축의 에너지 생성량. 그리고 반응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PP와 CNO가 있습니다. 그래프 보세요. 봐야 돼. 여기 PP. 그 다음에 CNO.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 PP랑 CNO. 이제 칠판을 잠깐 봅니다. 칠판 봐야 돼. 주계열성이 수소를 융합시켜서 살아가는데 사이즈가 작은 주계열도 있고 큰 주계열도 있어. 사이즈 작은 주계열 생각해봐. 작은 주계열성, 태양 같은 거. 그러면 사이즈가 작으니까 중력도 그렇게 높지 않아. 중력이 세지 않아. 그래서 중심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낮아. 작은 별은 중심 온도도 낮아. 그럼 작은 별에서는 PP로 생성하는 에너지 양보다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 양이 더 많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자습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야. 작은 별에서. 여기까지 됐죠? 근데 사이즈가 커요. 큰 별 생각해. 큰 별은 중력도 엄청 세. 그래서 중심 온도가 엄청 높아. 이렇게 큰 별에서는 PP로 생성하는 에너지 양보다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아요. 이거 이해됐어? 자료? 작은 별에서. 네, 작은 별에서 PP가 우세요. 내가 반대로 얘기했어? 작은 별에서는 PP가 우세. 큰 별에서는 잘못 썼나? 큰 별에서는 CNO가 우세. 됐죠? 작은 별은 중심 온도도 작으니까 PP 우세. 큰 별은 중심 온도도 높으니까 CNO가 우세. 그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저 교점을 외워야 돼. 교점. 여기에 중심 온도를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가 대략 몇 켈빈이냐면 1800만 켈빈이야. 1800만 켈빈. 외우셔야 돼. 그리고 태양은 작은 별이야. PP가 우세해. 태양은. 그래서 태양의 중심 온도는 대략 여기야. 살짝 여기. 여기가 태양이야. 태양의 중심 온도는 약 1500만 켈빈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PP가 우세한 작은 별이야. 태양은 PP가 우세한 작은 별이야. 그러면 아까 서머리로 와서 조교쌤 여기 다시 잡아주세요. 서머리로 와서 태양을 보면 중력 수축해서 온도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1000만 켈빈을 넘어갑니다. 10의 7제곱 켈빈. 그럼 수소 핵융합이 시작되겠죠? 뭐가 우세하다고? PP가 우세. PP가 우세. 중심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는 낮아. 1000만 켈빈보다는 높지만 1800만 켈빈보다는 낮아. 태양 정도 되면. 근데 이거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잖아. 8배보다 크잖아. 여기서는 CNO가 우세. 됐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끊어주세요. 질문 있으면 와서 하세요.